우리가 처음에 디프렉스 컨디션 오늘 계속 할 텐데요. 할 때 우리 전자 밀도라는 것은 어,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적으로 배열된 전자가 있다는 얘기는 원자가 있다는 얘기는 프리오 티어렘에 따라서 이게 엑스포넨셜에 이렇게 분포가 표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죠? 이게 이제 IGR을 했을 때 1차원일 때는 A분의 2파이 X 그랬었죠, 그죠? 그리고 실제 이제 제가 첫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 사인 오메가 T가 됐을 때 얘를 푸리어 컴포넌트 오메가 성모상에서는 하나의 오메가로 되고 이게 사인에서 좀 벗어나 찌그러지게 되면 오메가 2 오메가 3 오메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여기가 이제 기본 출발이거든요. 그 출발이라서 이걸 가지고 1차원일 때는 A분의 2파이 px A가 이제 규칙성을 나타내는 레티스 컨스턴트가 주어져 있고 A분의 2파이가 들어가서 이제 여기 G에 해당되는 값으로 표현해줬습니다. 요때 이제 앞에 포리어 개수가 그 해결된 그 크기 나타내는 개수라고 표현했습니다. 표현하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이제 요 개수를 회절된 무늬에 그 앰플리튜드 보기 위해서 인버스 포리어 트랜스폼을 해서 이렇게 ng라는 요 계산식이 이렇게 dv의 nr의 엑스포넨셜에 이렇게 표현이 돼서 얘를 계산하기 곧 회절된 빛의 그 인텐시티를 구하는 하나의 항이 된다고 했는데 요 형태가 방금 계산했던 어타믹 폼 팩터 그 전자의 분포를 나타낸 nr이 그 원자가 배치하고 있는 레티스 내 셀 내에 있는 그 전자의 그 분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하면서 이제 이런 FG라는 값을 정의를 해서 비례하는 것을 스트럭처 팩터라는 걸 표현해서 셀 내에 있는 전자의 분포하고 요 GR, 요 리스크로레티스 팩터 GR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었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요 NR이 이제 요 스트럭처 팩터가 요거를 이제 위치에 대해서 이제 풀었을 때 요 그 셀 내에 있는 원자의 개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FCC냐 DCC냐에 따라서 요걸 다 계산을 했었죠, 그죠? 요 스트럭처 팩터를 계산할 수 있었고 F1이냐 F2냐 이렇게 계산해서 제가 요거를 FCC일 때 요 안에 그 면에 이제 원자가 분포하는 경우에 이제 요 식에서 그 U1, U2, U3가 되어 있는데 이게 0,0,0에 있는 경우 2분의 1, 2분의 1, 0에 있는 경우 각 애톰에 대해서 이걸 쭉 해서 SG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어떤 이게 이분일 때만 4F고 나타나고 R일 때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형태가 계산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죠? 요게 이제 그 식이 좀 계산이 어렵긴 하지만 복잡하긴 하지만 요지는 이 애톰에서 나오는 이 반사되어 나오는 이 어떤 폼팩터는 앞에 개수 앞에 거는 제가 표현했던 거는 보면 구별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제가 스트럭처 팩터라는 것이 이제 여기 이게 중요하거든요. 스트럭처 팩터라는 것이 보면 요 셀 내에 있는 그 애톰의 개수에 따라서 R1, R2, R3가 되는데 이 리스크로레티스 벡터 G하고 G하고 내접치하는 거, 그다음 요 FJ라는 것은 이 RJ에 위치한 애톰이거든요. 그죠? 그 RJ에 위치한 셀 내에 RJ라는 위치한 그 애톰이 가지는 어타믹 폼 팩터라는 걸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타믹 폼 팩터라는 것이 이제 이 뒤에 텀은 이 구조에서 나오는 거고 앞에 텀은 애톰 자체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FJ가 계산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했죠. FJ가 어타믹 폼 팩터가 그 애톰 주위에 있는 전자 밀도
전자 밀도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거를, 전자 밀도를, 원형으로, 구형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서, 그렇게 해본 겁니다. GR에, 그거를 이제 구면좌표계에서 계산해 보니까, 쭉 계산해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G가 나왔거든요, G가 나오는 이 G는 뭐냐면, 이 애톰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거든요. 전자의 개수인데, 이 전자의 개수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 R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나온 값이죠. 그죠? 제가 아까 유도할 때, R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FJ가 G라는 값이 나왔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아톰이 있으면 굉장히 작은 반경, 내로 줄였을 때 G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애톰 속에 들어있는 전자가 이 중심에 다 모여있는 것처럼 계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 애톰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R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근사한 거죠. 근사한 건데, 결국 뭐냐면, 이 G라는 것은, 전자 한 개에 대해서 전자 G에 있는 1분의 G인 거죠. 1분의 G. 예를 보면, 중심에 전자 한 개 있을 때 1분의 G가 됩니다. 중심에 전자 한 개 있을 때하고 중심에 전자 G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요 B가 그냥 G잖아요. 그죠? G는 1 되어 있는데, 이 애톰에는,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애톰이 있을 때 SO비탈도 있지만, PO비탈도 있고, 이렇게 PO비탈도 있고, 그래서 얘는 지금 R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모양이 아닙니다. 아니라서, 스피어리컬하게 대칭되는 요게 R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냥 구형으로 분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애톰 속에 들어있는 전자 전체 G가 중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하고, 얘는 한 개가 중심에 있는 것에 대한 상대의 비라고 생각해 보면, 어떠한 폼팩터는 전자 한 개에 대해서 일반적인 진짜 전자가 실제 배치하고 있는 계산. 그래서 여기 보면 레디에이션 앰플리튜드를 했는데, 이게 이제 FJ라는 것이 레디에이션 앰플리튜드인데, 이제 그 원자에서 튀어나오는 반사되어 나오는 엑스레이 빛의 앰플리튜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개의 경우 원 일렉트론에 대해서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경우에 여기서 나오는 레디에이션 앰플리튜드에 대해서 G개가 실제 모여있을 때 나오는 앰플리튜드, 이런 얘기거든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원자가 있을 때 여기 전자가 돌고 있죠.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FJ는 어떤 거냐면, 이 전자가 중심에 딱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한 개 있을 때 이 엑스레이가 쭉 가서 팍 반사됩니다. 이렇게 요때 F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실제 전자가 여기 붙어 있겠죠. G개의 전자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럼 얘가 갔다가 반사돼서 어떤 위치에 빛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요때 전자 한 개가 있을 때 생각하는 값을 예를 들어서 A 값이다, A1이다. 그럼 요게 반사되는 게 B1이다. 그러면 이게 F란 것은 A1분의 B1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폼팩터라는 것이. 조금 이해됩니까? 조금 이해돼요? 왜냐면 예를 들면 저를 한번 볼래요, 한번.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엑스레이가 딱 와서 반사되죠. 반사되는데 이 엑스레이가 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원자를 때려서 나오는 거죠. 그죠? 때려서 반사됩니다. 이렇게 다 반사되는데, 여기서 구조적인 것에서 반사되는 것도 있지만, 요 원자 주위에 전자가 분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반사되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의 규칙성으로 나오는 반사된 것에다가, 그리고 한 애톰에 반사된 것에 대한 정보를 두 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게 어디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냐면, 아까 이 식이거든요. 이 식에 반사된 거, 요 스캐터 되어 있는 G 방향으로 스캐터된 거, G 방향으로 스캐터된 앰플리튜드는 요 구조에서 오는 거. 이 구조는 RJ로 표현되어 있죠. RJ는 지금 시그마 J니까 한 셀 내에 애톰이 몇 개 들어있죠. FCC인 경우, BCC인 경우 들어있을 텐데, 그 구조적으로 반사되는 앰플리튜드에다가 그 한 원자가 RJ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에 있는 원자가 뭐냐? FJ. FJ가 나트륨일 수도 있고, 뭐, 실리콘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 원자에서 튀어나오는 그 스캐터링 앰플리튜드의 곱으로 나타난 것이 다 합인 거거든요. 많이 설명됩니까? 자, 저를 한번 봐줄래요, 한번? 보면, 여러분 규칙적으로 앉아있잖아요, 그죠? 앉아있는데 제가 여러분 엑스레이를 쫙 조입니다, 이렇게. 한 50cm 파장을 가진 엑스레이를 조인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딱 조인다 그랬을 때 쭉 비벼가서 탁 반사되겠죠, 이렇게. 또 비벼 가서 탁 반사되겠죠. 탁 반사되겠죠. 그럼 얘가 반사를 쫙 모으면 저쪽에서 G 방향에서 바라본 스캐터링 앰플리튜드가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 보면 여러분들 포인트 점이 아니죠. 여러분 포인트 왜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 다르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탁 부딪히는 거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요 뒤에 거는 규칙적으로 여기 반사 합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반사를 어디를 보느냐? 반사 어디를 보냐면 이 G 방향으로 보는 거거든요. 얘 방향으로. 자, 봐요, 한번. 자, 여기 반사 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일로 반사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일로 반사될 수 있겠죠? 일로 반사될 수 있겠죠? 이 바라보는 방향 G가 요 한 G거든요. 그쪽으로. 그럼 했더니 앰플리튜드 커요. 그럼 이 전체가 큰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G가 딴 G 쪽이면, 들어가서 G 한 저축 편의 같은 방향에 대해서 하늘에서 바라보면 다 같은 방향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방향에 대해서 앰플리튜드를 나타내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앞에 개수가 이 스캐터 되어 있는 이 애톰 자체에 대한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FJ가 제가 계산할 때 이제 보면 FJ는 이제 원자 한 개를 갖다 놓고 보는 거니까 요 한 개에 대한 전자의 분포 그 다음에 이걸 계산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제 G가 나온 거죠. G가 나왔는데 이거는 원자 한 개에 대해서 그 G개의 전자가 있는데 한 개에 대해서 한 개가 중심에 있다 생각해서 반사되는 엑스레이 빛의 앰플리튜드 분에 얘가 실제 전자가 G개가 들어가서 반사되는 비율이 다르겠죠, 여러분. 그죠? 그걸 비교하는 거거든요. 어떤 폼팩터는 봐요 한번. 여기에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상태에서 반사된 거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딱 들어갔어요. 그 다음 반사된 거를 두 개 비교하면 여기에 들어간 사람에 대한 특성을 알 수 있죠. 그 값이 바로 FJ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FJ가 G라 나온 거는 이 애톰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가 G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R이 0으로 가까이 때 근사를 보면 G개인 걸 보면 이게 애톰을 그냥 포인트 점으로 생각해보면 얘는 그냥 전자 개수 그대로 나오는 거고, 포인트가 아니라 S 오비탈, D 오비탈 이런 데 있으면 얘보다는 작겠죠, 그죠? 왜냐면 흩어져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디프렉션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이 디프렉션 컨디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런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 디프렉션 되는 요 상황을 한 번 더 보려고 그럽니다. 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보면, 티어렘이 있는데, 티어렘이, the set of reciprocal vectors G determines possible. 자,
자, 보면, 제가 G라는 거를 아까 제가 그 reciprocal lattice vector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것이 G가 주어졌는 게, 이제 디프렉션 패턴 되어 있는 그 반사되는 그 엑스레이 빔의 그, 가능한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보여주는데,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작은 요 샘플이 있을 때, 샘플이 빛이 와요. 이리 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반사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시던트, 빔이, 인시던트 빔이고, 얘는 E의 I, K의 R입니다. 이게 K거든요. K. 그 다음에 얘는, outgoing 빔이거든요. 얘는 E의 I, K 프라임의 R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R입니다. 여기 중점이 5점. 자, 이게, 이게 크리스탈이거든요. 크리스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빔이 EIKR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 전자기학에서 전자기파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 EIKR은 우리가 무슨 파라고 그런지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 EIKR로 표현되어 있는 파를 우리 무슨 파라고 기억나? 전자기학에서? 혹시 전자기학 할 때 진행하는 방향이 K고 얘가 EIKR로 표현되어 있는 파를 우리가 무슨 파인지 기억나요? 전자기파. 전자기학 2에 나오거든요. 전자기학 그 1에 배울 수도 있긴 한데 끝에 나오는데 혹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파에 이 파를 무슨 파라 그러죠? 얘를? 플레인 웨이브. 우리 박수 칩시다 우리. 네. 이렇게 플레인 웨이브거든요. 얘가 플레인 웨이브거든요. 플레인 웨이브는 기본적으로 파면이 평행판으로 나가는 평행판. 여러분들이 이런 수조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물을 채웠잖아요, 그죠? 물을 채워놓고 여기서 막대기를 길게 해서 이 막대기로 수면에 한쪽을 탁탁탁탁 치면 여기에 파가 쫙 진행되겠죠. 진행되는데 저 파는 이렇게 평면으로 가거든요. 이게 평면파거든요. 평면파고 만약 수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뾰족하게 해서 이거를 넣었다 뺐다 하게 되면 동그라미로 나가겠죠. 그죠, 파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R분의 EIKR로 표현하거든요. 이때는 얘때는 뭐냐면 구면파라고 해요. 구면파. 그래서 이제 평면파하고 구면파가 있는데 지금 평면파를 가정해서 그 반사했을 때 그럼 우리가 파면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파면이 갑니다. 이렇게 가서 딱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파면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보면 인접파에 있는 파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서 탁 반사했거든요. 이렇게 반사했는데 요 파를 보면 지금 위상차가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반사된 거하고 여기는 조금 더 가서 이렇게 반사됐죠. 그죠? 조금 더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기 면하고 위상차 생기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그 위상차가 생기는데 여기하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요 위에서 보면 밑에 간 것보다 요만큼 더 갑니다. 더 가는데 이 위상차가 얼마냐면 얘 길이 위상차가 엑스포넨셜의 i의 k-k 프라임의 r이거든요. 얘가 위상입니다. 페이스가 요 위에만큼 더 간 게 엑스포넨셜 i의 k-k 프라임의 r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존에 알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세타다. 여기가
세타다. 그러면 요 거리가 d라 그러면 d 사인 세타의 2배. 2d 사인 세타는 요 지금 요 세타를 그랬을 때 요 2배는 길이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기에다가 위상을 요 길이에다가 이제 위상으로 했을 때 엑스포넨셜의 i의 2d 사인 세타가 이제 위상을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길이는 2d 사인 세타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k 벡터 마이너스 kr 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살짝 보면 k 벡터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보면 k 벡터하고 r을 이제 내적을 취하면 k하고 r이다. 그럼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k 프라임의 r이다. 이걸 보면 k의 r이면 k는 지금 보면 요렇게 돼 있죠. 그죠? r은 요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게 r입니다. r이고 얘가 k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세타였으니까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해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 코사인 세타 k하고 r은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얘는 k하고 r의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되니까 얘는 kr의 사인 세타입니다. 그죠? 요 거리에다 람다 분의 2파이 해야 되는구나. 람다 분의 2파이. 예. 그리고 kr 사인 세타니까 여기서 이제 요거는 보면 람다 분의 2파이의 r 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람다 분의 2파이 r 사인 세타인데 여기 이제 2d 사인 세타가 여기다 람다 분의 2파이를 곱을 하면 얘가 페이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요 r을 d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d 사인 세타가 딱 나오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k 프라임의 r을 해보면 k 프라임은 여기로 지금 갔다가 여기로 오는 거죠. 그죠? r이 돼 있으면 여기서 세타만 한번 더 도는 거죠. 세타에 r에 대해서 k는 k 프라임이죠. k 프라임이고 이 각도는 보면 여기 세타가 있고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세타니까 세타에다가 플러스 2분의 파이는 k 프라임이잖아요. 그죠? 그래 되니까 여기서 이제 k 프라임하고 요거 내적은 kr의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거든요. 이거는 kr의 마이너스 사인 세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 되니까 k 벡터 마이너스 k 프라임의 r은 어떻게 되냐면 2kr 사인 세타라는 게 나옵니다. 2kr 사인 세타. 이래 나오니까 이게 이제 엑스포넨셜의 위상차가 i의 k 벡터 마이너스 k 프라임의 r이라는 것은 보면 여러분 보면 엑스포넨셜의 i의 2kr 사인 세타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면 2kr 사인 세타라는 것은 여러분 그 k가 람다 분의 2파이니까 람다 분의 2파이의 r의 사인 세타죠. 요거는 이제 보면 결국 뭐 어떻게 되냐면 얘는 람다 분의 2파이의 2r 사인 세타가 되죠. 그럼 결국 뭐냐면 얘는 2r 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것의 위상이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람다가 2파일 때 거리 차이가 2r 사인 세타일 때 위상차가 얼마냐 이거거든요. 위상. 이게 되니까 이 파이는 람다 분의 2파이의 2배의 사인 세타가 되니까 이 파이가 엑스포넨셜의
I5 이상을 갖거든요. 여기 요거가 되거든요. 보면 빔이 저를 한번 볼래요, 한번? 작은 시로가 있다. 작은 시로가 있다 그랬을 때, 시로가 있다 그랬을 때, 빔이 여기 가서 딱 반사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좀 더 반사했잖아요, 그죠? 입사가 K고, 반사가 K'이거든요. K'일 때, 그 입사한 그 점에서 그 면의 수직인데, 잘 보면, 그를 D라 했을 때, 보면, 입사를 이렇게 하고 반사를 했거든요. 입사를 해서 반사를 했거든요. 요 포인트, 요 반사 있는 걸 딱 반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보면, 요 플레인상의 거리를 이제 생각한 건데,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면 두 개를 갖다 놓고 거리가 B일 때 반사된 조건 있었죠. 그죠? 2D 사인 세타가 N 람다가 되면, 보건한테 반사를 했는데, 지금 요 반사된 앰플리튜드 위상차가 얘입니다. 얘거든요. 얘네 갔다가 되돌아올 때, 얘가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제 요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위상차가 이렇게 나니까, 이 위상차가 난 거고, 이 R 위치에서 전자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에 전자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반사되는 게, 좀 더 세지겠죠. 그죠? 한 개에 있는 거, 두 개에 있는 거 했을 때, 요래 앰플리튜드 반사되는 건데, 요 반사되는 게, 얘가 많아지면 세지겠죠. 그죠? 여기 전자가 많다는 얘기는, 그 전자 밀도가 생기는 거죠. 요 볼륨에 대해서, 작은 볼륨에 대해서 전자 밀도를 곱을 만큼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서 반사되는 요 위치에서의 크기는 뭐에 비례할 거냐면, 전자 밀도의 엑스포넨셜의 i에 k 벡터 마이너스 k 프라임의 r로 주어져 있고, 얘를 전체적으로 볼륨에 대해서 이렇게 해준 거, 요거에 비례할 거다 라는 겁니다. 엑스포넨셜 i k 마이너스 k 프라임의 요 r로 요 비례해서 요 반사되는 것이 앰플리튜드 정해질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썼죠, 그죠? 썼으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은, 이게 디프렉션 된 거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 F란 값을 이제 딱 주고, 이게 이제, 스캐터링 앰플리튜드. 앰플리튜드가 인테그레이션의 dv의 nr r 위치에서의 전자밀도에 비례할 거다. 그리고 이 r 위치에서 파가 k로 들어왔다가 k 프라임으로 나가서 이 r 위치에서의 내적을 취한 값이 바로 스캐터링 앰플리튜드가 됩니다. 앞서 이제 어타이밍 폼 팩터를 먼저 얘기하고 제가 지금 순서를 바꿨죠, 그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예를 보면 K 프라임 벡터는 K에다가 원래 델타 K를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면 K 벡터만 K 프라임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마이너스의 델타 K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K는 마이너스 델타 K거든요. 그래서 K 원래에다가 델타 K를 더한 게 이제 K가 되고, 이 델타 K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델타 K를, 스캐터링 벡터랍니다. 스캐터링 벡터.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요 NR이
여러분 뭐 했었습니까, 여러분? NR이 뭐 했었냐면, NR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NG의 엑스포넨셜에 뭐 했죠, 여러분? IGR이다. 이런 거 했었죠. 그죠? 왜냐하면 전자밀도는 이 렉티스에서는 그 규칙적이니까 포리어 티어리에 따라서 아까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주어지니까 얘를 넣습니다. 여기다가 넣으면 F는 시그마 G에 인테그레이션에 시그마의 인테그레이션에 dv의 ng ng입니다. ng의 엑스포넨셜에 i의 요 g입니다. g 하고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의 델타 k에 r 이 됩니다. 이게 이제 스캐터링 앰플리튜드거든요. 이게 스캐터링 앰플리튜드입니다. 이게 스캐터링 앰플리튜드 되는데, 그럼 이렇게 이제 반사되는 앰플리튜드가 얘가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런 보면 이때 여기서 G가 델타 K일 때, G가 델타 K일 때 어떻게 되냐면 F는 얼마가 됩니까? F는 시그마 G의 인테그레이션의 dv의 ng 그냥 ng가 됩니다. ng가 돼서 이거는 볼륨에 대해서 그냥 v의 ng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맥시멈 포인트 되거든요. 보면 얘가 이제 엑스포넨셜은 i의 g만 델타 k가 되는데 얘가 같을 때 얘가 최대가 되죠. 그죠? 얘 같을 때 최대가 되죠. 0일 때 엑스포넨셜 1이잖아요. 그죠? 얘 크기는 1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사인, 코사인을 구성해보면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랬는데 얘가 최대가 될 때는 이 G가 델타 K일 때 최대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G가 델타 K일 때 얘가 패턴이 나타나겠구나. 나타나는데 G가 델타 K인데 이 K 의미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빔이 들어와서 나가는 거죠. 그 나가는데 그 차이가 그 외부 벡터의 차이가 리시프로컬 레티스 벡터와 같을 때 얘가 앰플리튜드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죠. 이제 말 그대로 하면 얘기 됩니까? 빔이 여기 왔다가 반사했어요. 그럼 여기 올 때하고 반사된 거에 차이 벡터가 우연히도 이 레티스로 이루어져 있는 리시프로컬 레티스와 일치할 때 걔가 빛이 나온다는 거죠. 최대치 나온다는 거죠. 잘 안 믿어지지. 자, 요거를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할까요, 그러면? 예, 그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합시다. 예, 요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